일단 적합한가 보는 거야. 고민은 그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오늘은 그냥 상담만 하는 거야. 본격적인 검사는 또 나를 잡고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니? 사실 이걸 미리 말해야지 싶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다른 건 바라지 않을게. 그냥 검사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왜 그러세요? 저는 너무 갑작스럽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검사만 받아보자. 응? 검사까지는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당혹스러웠던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받더라고요. 경희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뭘? 나 오늘 어머님이랑 병원 온 거. 들었지. 종합검진하러 가는 날이잖아. 그게 아니고 간이식 검사였어. 아버님 간경화 말기시라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괜히 걱정할까봐. 근데 엄마가 너를 데리고 거길 갔다고? 나한테 검사만 받아달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진짜 몰랐어? 내가 미쳤어?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우리 아빠 간기증을 해달라고 하게?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고 평생 100년 해로도 해야 하는데 미쳤다고 몸에 칼을 대라고 하겠어? 신랑은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까지 찾아온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불치병과 같은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정도로만 알려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많이 났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람한테 간이식 검사를 받아달라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더라고요.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하거든요. 만약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어도 남들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기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아서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싶었습니다. 막말로 적합하다고 편명이 난다 쳐도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어머님, 그럼 제가 상담만 받아볼게요. 정말이니? 대신 앞으로의 일은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앞으로는 말도 없이 이런 거 데리고 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오늘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차마 입이 안 떨어졌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날짜를 정할게요. 그 정도는 제가 해도 되죠? 그럼 알아서 하렴. 너무 고맙다.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말없이 병원까지 끌고 오신 건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시부모님이 그만큼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셨고 여태껏 시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분을 암으로도 잃는다는 걸 생각하니 저절로 눈에 눈물부터 고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흔쾌히 검사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를 확인하며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관계자분께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가운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검사 항목을 줄줄 외워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일단 1차 검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CT검사, 초음파 검사 정도를 해야 할 거고요. 다음 주 중에 검사 날짜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종합검진일 줄 알았던 검사 항목이 간에 집중된 검사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네요. 그때 살짝 망설였던 것 같아요. 검사를 한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만약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절차와 부작용까지 듣게 되니까 겁이 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친정아빠가 만약 간기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해드린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간기증은 어쩔 수 없이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5분에 한 번씩 부침개 뒤집듯이 휙휙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민을 한 날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고 내 전부가 될 사람들인데 목숨을 내놓는 일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싶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기로요. 신랑에게 그 얘기를 꺼내자 반대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나한테는 부모님과 같은 분인데. 내가 기증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우리 둘 중엔 내가 더 건강하잖아. 혈액형도 맞고. 어쩌면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아버님 생명은 살려야 하잖아. 내가 신중하게 검사에 임할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말만이라도 고마워 경희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님,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하시면 꼭 건강 회복하세요. 저희랑 평생 같이 사셔야죠. 저희 자식 낳는 것도 보셔야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1차 검사를 하던 날 괜찮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병원까지 오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어머님, 저 혼자 가도 괜찮아요. CT 검사까지 하려면 조영주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어지러울 수도 있잖니. 내가 옆에서 부축해야지. 그럼 오빠한테 전화하면 되죠. 걔는 바빠서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오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일생일대의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서스펜스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 탈의실에서 병원에서 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했죠. 모든 검사를 마치고 다시 탈의실로 가려던 찰나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비실비실해서 못해. 검사조차 안 했지. 어떤 부모가 아들 몸에 칼을 대게 할 수가 있겠어. 그건 내가 용납을 못하지. 어차피 며느리 되려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럼 딱 봐도 마음에 들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신랑은 검사조차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한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가족이 전부 짜고 저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병원복을 입은 채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어머님, 오빠는 검사도 안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부적합 판정 받았다고 했잖아요.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내가 들었다니까 글쎄. 그럼 저한테 검사 결과지 보여주세요. 그거 이미 내가 버렸지. 병원에는 기록 남아있을 거잖아요. 어디서 받았어요? 제가 문의해 볼게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딱 봐도 우리 아들보다는 너가 더 건강하잖아.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야지. 검사를 받고 안 받고는 다른 문제죠. 어떻게 직계가족은 쏙 빠지고 며느리만 검사를 받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용납 못해요. 둘 다 검사하기 전에는 저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그럼 네 남편 몸에 칼 댈 작정이야? 그 비실비실한 몸에 기어코 칼을 대야겠어? 이게 어머님 본심인가 보네요. 며느리는 괜찮고
아들은 걱정되시나 보죠? 그래, 그것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어디서 통화 소리를 몰래 듣고 말이야. 내가 너를 걷어주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이건 거래잖아요. 어머님, 불법 거래요. 뭐? 불법?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럴 때만 엄마죠. 저 여기서 그만할래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니 경아야, 어? 검사에 잘 임하기로 했잖아. 일단 검사는 끝까지 받자. 저한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알아, 알지. 일단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 서로 터놓고 얘기 좀 하자고. 탓에 전화를 하며 다시 제 손을 꼭 잡는 시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태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손을 꽉 잡고 안아주더라고요. 일단은 그 손을 놓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 손 좀 놓아주세요. 옷 좀 갈아입고요. 문 앞에서 기다릴게. 경이 얼른 나와야 돼. 알았지? 가까스로 손을 풀고 탈의실로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 사실을 털어놓자 저보다 더 흥분을 하며 날뛰더라고요. 야, 미쳤어? 너 그 집에 간계증하면 끝장이야. 지금이야 가족이지. 평생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목적이 있는 결혼은 목적만 달성하면 끝나는 거야. 얼른 도망쳐. 오늘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쳐 나와.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몰라? 문 앞에 시어머니 계셔. 아, 그럼 뛰어서 도망치기라도 해. 너 그러다 거기 발목 묶이면 큰일 난다고.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야, 아직이니? 엄마가 들어갈까? 순식간에 전화를 끄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원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이고 뭐고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두리번거리던 저는 탈의실에 창문이 크게 있다는 걸 발견했고 병원복을 찢다시피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탈의실은 1층이라 쉽게 나갈 수 있었는지 9층이었으면 빼도 박도 못한 채로 그 집에 다시 끌려갔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일단 친구 집으로 피신한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가족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는 걸 보니 모두 같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신랑에게 전화를 하니 소리부터 질러대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병원에서는 왜 도망쳤는데? 오빠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부적합 판정 받은 거라는 증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아이,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건 무슨 경우야, 어? 아무리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얼굴만 떼고 오해를 풀어야지. 오해? 온 가족이 날 속인 게 오해라고? 내가 어제 밤을 새면서 생각해봤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 우연이 아니었어. 혼자 소설 쓰지 말고 집으로 좀 와.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걱정? 간 기증자가 사라져서 초조한 거겠지.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검사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야. 엄마가 워낙 반대를 하잖아. 나 피 뽑는 것도 빈혈이 있어서 어려운 거 알잖아. 검사 해보지 않아도 알아. 나는 절대 아빠한테 기증해줄 처지가 못 된다는 거. 근데 너 검사하고 나서 부적합 판정 받으면 나라도 검사 받으려고 했어. 순서가 잘못됐을 뿐이지 엄마는 지병이 있어서 검사조차 못 받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외동아들이라 다른 가족도 없어. 친척도 다 거절했다고. 우리 아빠가 젊은 시절 돈밖에 모르느라 친척들이랑도 등지고 친구도 지인도 없어. 외롭게 살다 갈 순 없잖아.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지 않아? 효자 납셨네. 그러면 오빠가 기증해주지 그래? 요즘 사위 며느리가 기증 많이들 해준대. 적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싫어. 처음부터 날 속이고 병원에 데려간 것도 그렇고 나 몰래 식구들끼리 작당 모의 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태도가 너무 싫어. 딸처럼 생각했어봐. 내 몸에 칼 대는 걸 쉽게 생각했겠어? 본인 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희야, 그래도 많이 예뻐하셨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 간 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도 부모님이 싫다고 반대했을 거야? 예비시댁 어르신을 위해서 간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어땠을까? 분명 뜯어 말렸을 거라고. 간 기증을 조건으로 한 결혼 나는 절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로 해. 여기서 헤어지자. 지금 너 그 말 진심이야?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어. 이번 한 번 가지고 결혼 취소하자고 하는 거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목적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거겠지. 나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워. 오빠가 운동 동호회에 들어온 시점도 수상하고 나한테 가족관계 물어본 것도 수상해. 게다가 혈액형까지 물어봤잖아. 야, 그건 너무 가대해석이야. 내 짐은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우리 부모님은 한번 만나야지. 만나서 무슨 꼴 당하려고?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경희야, 한 번만 만나자, 어? 소름 끼치니까 전화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부탁이니까. 그날 이후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결국 혼인무효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고 설득하기도 하셨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니 그 마음이 변치 않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며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기댈 곳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모두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서럽기도 했습니다. 참 뼈저리게 교훈을 느꼈죠. 이 세상은 결국 혼자라는 것, 목적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 잘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줘서 안 된다는 것, 호되게 당하며 깨달았네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쌍한 척을 어찌나 하던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이혼꼬리 펴는 흉일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부모도 없이 이혼녀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 같은 여자로서 말이야. 만약 그 집에 시집을 갔더라면 더 고생을 했겠죠? 아마도 제 조상신이 저를 도왔던 것 같네요. 조근조근하게 남을 까내리던 그 말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만약 결혼을 했다라면 그 말들을 매일 들으며 살아야 했겠죠. 그래놓고 좋은 시어머니인 척, 딸처럼 대해주는 척 했던 게 소름이 끼치네요.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작은 집을 구해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어쩌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했던 저의 가욕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긴 했지만 저는 지금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신랑이 될 뻔한 그 남자는 그 이후로 동호회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그 동호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요. 살림까지 합쳤던 사람과 헤어진 이후로는 인간관계가 많이 협소해졌네요. 그 일을 겪은 후로 저는 완전히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워낙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타입이라 이 생활이 나름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아서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느라 이제는 외로울 틈이 없네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잊을만 할 때 가끔 밤마다 그놈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대곤 한답니다. 과감하게 차단 버튼을 눌려버렸네요.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 추억거리처럼 말을 하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지 않고 고지곳대로 간기증을 해줬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감히 예상해보건대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불행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혼을 요구했다면
저는 더욱 처절했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그분들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생을 약속하고 간계증까지 생각했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도 교훈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얻은 교훈을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동안 운동을 끊고 집 회사를 오가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사연이라도 남기자 싶어서 쓰게 되었는데 시간이 어느새 후딱 지나갔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털어놓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극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감사해지는 요즘이네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면서